이게 안에서 저렇게 이제 내부가 여기 훤히 식별될 정도로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다 보일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관련 규정에 따라서도 이 차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차면 시설 설치라는 목적이 실제로 누가 보는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미리 예방해서 이 사생활 침해를 이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특히 지금 문제가 된 게 옷을 벗고 다니는 사우나 시설이었잖아요. 이런 경우라고 하면 피해가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. 네. 실제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드론이나 망원렌즈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보급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은 언제 누가 들여다봐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근데 이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네. 이 호텔 측에서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면서요?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. 그것도 문제요? 호텔 측의 사과문 함께 보시죠. 자, 사과문입니다. 네. 호텔은 해당 사우나의 운영을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겠다. 이렇게 밝혔죠. 네. 근데 이번 문제처럼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노출돼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요? 네,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이 설 연휴 기간 중에 귀성길 고속도로 교통 상황이 이제 저녁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. 이때 스튜디오에 있던 앵커가 요금소 현장에 나가 있던 기자를 연결해서 이제 상황을 중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화면이 이렇게 나가면서 A씨라는 사람이 요금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요금을 받는 장면이 나가게 된 거죠. 네. 그럼 기자가 말할 때 화면에는 자료 그림 나가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그림이 2017도 아니고 2007년도에 네네. 거라고요? 맞아요. 이게 자료 화면이 나갔었는데 문제는 이게 보도 당시가 아니라 2007년도에 방송국에서 미리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화면이었는데 이때 화면에 나왔던 요금소 직원 A씨가 그 당시에는 요금소 직원이었지만 그 나갈 때는 이미 이제 공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다른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. 자기가 원치도 않게 예전의 직업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공표가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여러분 머드 축제라고 아시죠? 한 여성이 머드 축제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얼굴이 무단으로 포스트에 딱 게재된 걸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근데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온몸에 다 진흙으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. 그걸 이제 동의 없이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시와 조직위원회, 그다음에 사진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. 근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이 여성이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해서 위자료 300만 원 찍을 명했습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기자들 여기 안 기자도 계시지만 초상권 같은 거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. 정말 조심해야죠. 그래서 길을 가다가 행인들이 물어보세요. 혹시 저 찍혔나요? 네.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한동안 엄청나게 달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죠. 그리고 앞서 그 호텔 사건도 봤습니다만은 사과를 할 때는 즉각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사과 받는 측에서 원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질질 끌고 변명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. 맞습니다.